안녕하세요. 멜론 머스크입니다. 오늘도 상석에 모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후속 대화 모드 시즌2로 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사실 자동차라는 주제가 제품 이야기 말고도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예전부터 일상 속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어떤 궁금증이나 나름의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시시콜콜하게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평소에 지인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런 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영화죠. 왕가 사는 남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동차 채널에서 생뚱맞게 무슨 영화 이야기 하냐고 하실 텐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흥행 추이를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묘하게 어떤 차 한 대가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자동차도 곁들일 테니까 딴 길로 새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다들 보셨나요? 저는 한 800만 원짜리 때 엄마랑 이모를 모시고 보고 왔는데 3월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현재 누적 관객 수 1500만이라는 정말 미친 스코어를 달성했습니다. 이 1500만이면 전 국민 5천만이니까 30% 정도 되는 엄청난 흥행이죠. 보니까 제작진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잘 나갈 줄은 정말 몰랐던 신기한 상황 같아요.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재밌다.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한다. 단종이 너무 불쌍하다. 생각보다 별로다. 이게 왜 1000만이지? 하는 그런 반응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장래희망이 장항준이다라고 할 정도로 삶을 대하는 방식, 또 가치관, 기분 좋은 에너지 같은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장 감독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관객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왕가 사는 남자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제가 영화 배울 때 버릇을 못 버리고 영화를 감상이 아닌 분석을 하면서 봐서 그랬나봐요. 어줍잖게 배웠더니 큰일 났어요. 이거 감상을 못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영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 영알못이 봐도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는 영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메인 메뉴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영화. 동시에 영화를 좀 더 뜯어볼 줄 아는 사람들이 보면 메인 메뉴뿐만 아니라 곁들여진 어떤 차림새, 식기의 모양, 분위기 같이 더 많은 걸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제 기준에는 좋은 영화입니다. 대표적으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뇌를 빼고 봐도 그 스토리 흐름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재밌는데 어떤 미장센이나 감독이 숨겨놓은 장치 같은 거를 발견하면서 보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그래도 흥행작이니만큼 어느 정도 작품성을 기대를 하고 봤는데요. 진지함과 유쾌함을 넘나드는 그런 분위기, 또 배우들의 호연이라는 무난한 메인 메뉴 한 그릇만 딱 차려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예전에 재밌게 봤던 사극 영화들, 이를테면 왕의 남자나 광해, 관상, 천문 이런 작품들보다 딱히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흥행을 했다는 것이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왔는데 문득 2차가 흥행할 때랑 상황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바로 쌍용, 현 KGM의 소형 SUV 티볼리입니다. 왕가 사는 남자는 티볼리 같아요. 소위 자동차 매니아들을 자처하시는 분들 중에서 티볼리를 타시는 분은 제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왜일까요? 솔직히 티볼리는 주행 성능이 세련된 차는 아닙니다.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초창기 모델은 심각했어요. 한 발 늦게 나온 현대 코나는 물론이거니와 먼저 나온 쉐보레 트랙스와 비교해도 주행 질감이 진짜 아쉬웠으니까요. 한 세대 전 현대차를 타는 느낌이다 이런 평가를 대놓고 받기도 했고요. 매니아들이랑 평론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자동차의 본질인 기본기가 현저히 부족한 잘 팔리면 안 되는 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소형 SUV 시장의 절대 강자는 티볼리였습니다. 그냥 잘 팔린 수준이 아니라요. 한동안 쌍용차를 먹여 살리는 소년가장 수준이었어요. 지금의 KGM을 만들어준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이 차를 직접 구매할 사람들한테는 티볼리의 최대 단점인 부족한 기본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운전대를 잡은 사회초년생들이나 젊은 여성 운전자들, 마실용 세컨카를 찾는 아주머니들한테는 핸들링이나 주행 안정성 같은 기본기적인 요소가 그다지 와닿지가 않는 거죠. 비교군이라고 해봐야 면허 딸 때 잠깐 몰아봤던 엑센트, 부모님 차, 직전에 타던 경차 이 정도니까요. 반면에 미니와 레인지로버를 교묘하게 섞어놓은 듯한 예쁜 디자인, 또 쾌적한 시야, 넉넉한 공간과 편의 장비, 또 SUV라고 마냥 비싸지는 않는 합리적인 가격, 유지비 이런 것들은 정말 확실하게 와닿았습니다. 별로 와닿지 않는 주행 성능만 좀 모자랄 뿐이지 다른 부분들은 준수한 오각형 같은 이동수단으로서 차를 구매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들한테는 티볼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였어요. 왕가 사는 남자도 분명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는 아닙니다. 개봉 당시부터 말이 나왔던 호랑이 CG의 어색함, 또 어딘가 매끄럽지 않은 편집, 또 어디선가 본 듯한 상황 설정이랑 인물 관계 같이 살짝 떨어지는 디테일로 욕을 먹었던 것도 티볼리랑 비슷해요. 하지만 이런 티볼리가 다른 매력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듯이 왕가 사는 남자도 난해하지 않은 스토리랑 이걸 맛깔나게 살리는 배우들의 멋진 연기,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 깔끔한 연출 같은 걸로 대다수의 관객들을 만족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감상 스타일이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관객들은 유희가 필요한 것이지 영화를 보면서 심각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스트레스 풀려고 영화를 보는 건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작품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감독의 메시지가 많이 반영되는 독립작품 등을 비롯한 예술성 짙은 영화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건 소수의 취향인들을 만족시킬지언정 대중들의 입맛을 사로잡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만 해도 저랑 50대 어른 두 분 이렇게 감상했는데 영화 좀 배웠다고 거기서 저만 만족하고 나오는 영화를 고를 순 없잖아요. 굳이 하나 덧붙이자면 이거는 차쟁이들이나 알만한 좀 딥한 얘기긴 한데 약간 언더독의 반란이랄까요? 예전에 쌍용 티볼리 편에서 자세히 다뤘지만 티볼리를 출시할 당시 쌍용 자동차의 경영 사정이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개업 이래로 워낙에 바람잘날 없는 회사긴 하지만 어쨌든 주력 제품 라인업은 다 말아먹고 그나마 있던 기술도 중국한테 먹튀당하고 픽업 트럭이랑 구형 모델로 겨우 호흡기만 달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자본으로 어렵사리 만든 차가 바로 티볼리입니다. 근데 이 티볼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국내 소형 SUV 시장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키웠죠. 더 나아가서 경쟁사들이 이 차를 의식해서 상품성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도 왠지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무도 대박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대한민국 극장가가 여전히 성공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암흑기라고 불릴 만큼 한국 영화계가 지금 영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비하면 인프라나 예산이나 여전히 세 발의 피 수준이고 그나마 기대작이었던 네로라는 스타 감독들의 신작들도 영 시원치 않았고요. 좋은 작품이 안 나오니까 극장가도 당연히 힘을 잃었고 예전에 티켓 값이라도 저렴했을 때는 영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못 골랐네 하고 다른 거 보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티켓 값이 진짜 만만치 않아지다 보니까 대충 안 봐요 사람들이. 진짜 신중하게 고릅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둘이 가서 팝콘 콤보라도 하나 시켜놓고 먹으면 5만원 돈이니까 작품 잘못 고르면 이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열이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 초호화 예산도 아니고 압도적인 작품성으로 부정한 것도 아닌 이 왕사남이라는 언더독의 반란이 앞으로 대한민국 영화계에 몰고 올 긍정적인 파급력이 기대가 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경쟁자들한테 내가 하면 저것보다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기만 해도 이미 역할은 충분히 한 거라고 봐요. 이게 말하다 보니까 자꾸 대중적인 걸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대중지향적인 것이 반드시 수준이 낮은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요식업으로 너도 나도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입맛에 맞춘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중예술, 영화같이 산업을 이루는 자본의 예술은 결국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방구석에서 고작 몇 명한테 박수받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성과 예술성이라는 어느 것 하나 타협할 수 없는 부분 사이에서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잡는 분들이 거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세계적으로도 몇 명 없는 거겠죠. 보통은 하나 제대로 잡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해운대나 7번 방의 선물 같은 작품들도 저는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쪼록 전공자로서 간만에 메가 히트작이 나왔다는 게 정말 기쁘고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 영화계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집 근처 동두천 CGV에서 관람했는데 여기 진짜 평일에 이러다 문 닫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텅텅 비어 있거든요. 홈시어터 수준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그래도 간만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현장에서 애쓰고 계실 많은 영화인 분들 멀리서나마 응원 드리고요. 왕가 사는 남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상평, 티볼리 오너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다 왔네요. 오늘도 동승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